반갑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구국에 5.16 혁명을 일으킨 60년째 시작되는 날입니다. 59주년이라 그러죠. 60년 지난 지금 우리는 계룡산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2017년 국회는 100년 전쟁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100년 전쟁. 그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 드라마가 아니고 텔레비에도 나왔죠. 100년 전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100년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100년 전쟁에 성공을 한 듯이 보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60년 전에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혁명은 진실로 구국의 혁명이었어요. 결국 대한민국은 주사파를 비롯한 붉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침탈돼 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의 완성을 이 한반도에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씨는 후보 시절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주류 세력은 호남을 중심으로 좌파, 반미, 친북주의자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한미동맹 깨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방 국가를 한반도에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토착발갱이 세력들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하고 김일성 3대 세습의 3대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한반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계룡산에 2017년 5월 9일 끝난 다음에 태극기 세력이 다 없어지고 어떤 경우는 실망으로 어떤 경우는 분노로 없을 때 2017년 5월 28일 날 우리가 이 계룡산에 와서 태극기를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계룡산 왔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대단히 2020년에 사는 2021년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들한테 엄청난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로 가는 길을 가는데도 그 누구 한 사람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무성 같은 배신자 역적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조원진을 엄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공화당을 또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대한민국을 토착 빨갱이 세력 좌파들한테 넘겨버린 배신 역적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 공화당이 잠시 전열 정비하고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진보 우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틈을 따서 우리 공화당이 죽은 듯이, 조원진이가 죽은 듯이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새치혈을 놀리고 있는 그런 배신자 역적들이 역겨워요. 역겹습니다. 제가 국회에다가 김무성을 만나서 했던 그 CCTV 확보하라고 지금 요청해놨어요. 거짓말을 그래 하면 되겠어요?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직 지방을 다니고 부산, 경남, 제주, 울산, 경북의 경주까지만 다녀왔습니다. 이제 경북 또 강원, 충청남북도, 호남 지역, 또 수도권 이렇게 다니면은 6월 중순까지 다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을 뵙고 또 그 지역에 여러 떠진선 분들 뵙고 여러 가지 고언을 듣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무너진 겁니다. 이 보수 정당의 해답은 보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정체성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엄연한 가치를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죄송하지만은 이 판국에 유튜브끼리 싸워서 되겠어요?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당원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길을 어떻게 몰갈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당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없애는 게 낫잖아요. 자기 하프리아로 공화당에 와서 우리 공화당에 와서 죽음을 걸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지가 아니에요. 동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지는 어려울 때 그분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좀 실수하고 못한 것은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동지지.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행동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공화당은 그냥 20만 표 받고 끝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동지들끼리는 동지애를 가지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혁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3만 불, 5만 불 시대가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공약 직책 5.16 혁명공약 제1번째가 뭡니까? 국시를 반공으로 한다. 지금 다시 반공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이 주사파 정권들, 토착 빨갱이 세력들 부정부패 무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그러면서 언론방송 장악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 빨갱이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 전에 공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는 자유우파 연대를 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하고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하고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홍콩 민주화 세력들과 손을 잡고 반공 블록을 만들어서 그들과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고립되어 있지만은 결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바꿔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거국 프레임 씌우잖아요. 프레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1143일 44일째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잘못 보고하고 대통령의 신기를 이렇게 흩뜨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 그 놈들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을. (3년이) 지난 지금 동안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3년 이상 감옥에 두는 이 문재인 정권 또한 천벌을 받는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 80명의 패널들이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알감이 씌워서 인신강금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 80가지 거짓말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태블릿 PC는 애시당초 깡통이었어요. 최미르 재단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삼성하고 있는 36억 말 한 마리 그 말 관리비 79억 때문에 감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에는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있는 겁니다. 불의가 권력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자들이 지금은 권력을 잡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거짓 행진은, 그들의 불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극우 프레임 세우고 좌파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에서 우리의 잘못된 실수하는 모습만 찍고 편집해서 찍고 각색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을 3년간 한 겁니다. 그냥 우리 공화당이 여기서 끝을 낼까요? 우리가 끝을 내면은 자유민주주의 투쟁은 누가 합니까? 체제 수호는 누가 하고 위대한 72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인 겁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 내용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소위 말하는 광장민주주의가 들어간 겁니다. 광장민주주의. 김무성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전문이나 읽어봤어요? 광장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촛불의 민중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 한다가 이번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상권이 분립되고 국회는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4+1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제1야당 무력화시켰어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밀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인 거예요. 상권 분립의 위반이고 대의정치의 위반인 겁니다. 그 위반에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 거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소리 있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회주의로 길로 가는 겁니다. 토지공유제가 나오고 이익공유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동지들이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총선을 덮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에도 희망이 없어요. 변화를 뛰어넘는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저 불의의 세력,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반미주의자들하고 싸울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 이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부터 민노총 정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선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선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5대 공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제 심정이에요. 제1공약이 바로 국신은 반공으로 한다. 지금이야말로 반공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엔과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바꾸면은 한미일 삼각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가져야 된다. 6가지 공약이 지난 우리 총선 공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6가지 공약과 우리가 했던 총선 공약이 그 시대에 61년도에 그 내용을 지금의 내용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어야 돼요. 저는 오늘이라도 정치 그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향후의 길로 갈 것인가 좀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조직으로 시대에 맞는 가치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각 지역마다 소모임들 하고 계신데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철저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점검들을 하시고, 중앙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허심탄회하게 건의들 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 8월 30일 창당해서 지금 창당 3주년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계룡산 여기에 온 것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시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암울한 대한민국에 우파 국민들이 고개 숙이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우리가 다시 태극기를 들었던 그 날이 바로 5월입니다. 3년 전 5월 지금 허평한 대표님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지들께서 모든 선거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선거의 책임은 당대표가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가 최고위원 분들의 입장, 사무처의 입장, 또 후보들의 입장,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저를 쏘야 되죠. 더 이상 동지들끼리 다른 얘기 마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걸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문은 안 닫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텐데 제가 당무를 지금 한 달이죠. 한 달. 4.15 총선이니까 그죠? 한 25일가량 당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 치르면서 빚이 많이 늘었어요. 비펀드하고 차입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일시불로 다 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비펀드 차입 부분에 대한 돈은 분명히 다 돌려드리는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사무처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당사무처에도 이런저런 방법 강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일시불로 한목에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당의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50% 지불을 하고 나머지 50%를 오랜 기간 가지 않을 겁니다. 나눠서 다 지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덜 급한 분들은 시기를 두고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튼 지금 뭐 탈당은 거의 없고 후원금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규모를 한 1억 줄였죠. 한 1억 정도 월 나가는 지출을 한 1억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보전 받는 거하고 정치자금 반환 받는 거 뭐 등등등 해서 한 2억 정도 당에다가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비펀드 부분에 대한 차입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분명하게 100% 다 돌려드린다. 단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주는데 길어도 10달 안에는 조치가 다 된다. 당이 진축으로 들어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은 정당이 뭐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조금 휘둘려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애둘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의 재정이 어렵지만은 당이 이겨나갈 수 있는 정도의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단지 하나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은진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지불을 합니다. 이자 지불 안 하면 걸려요 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허평한 대표님하고 좀 원을 했는데 지금 하는 행태는 잘못 가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중도론자는 중도는 허상입니다. 허상. 맞습니다. 중도는 허상이에요. 뭐 나무당 얘기, 우리 당도 뭐 참패했는데 나무당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미래통합당 선거 참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도론자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영호 공천위원장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중도 들고 나왔던 김무성은 난데없이 우리 공화당하고 붙겠다 그러고, 다음 대선도요 중도론 얘기하면 또 집니다. 맞습니다. 또 집니다. 이번에 중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졌잖아요. 또 다음 대선에서 중도 얘기하면 또 지는 겁니다. 체제 역사사 하면 좌우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중도 들고 나왔다가 다 진다. 제가 지난 일이지만은 지난 총선 때 한 번도 저는 우리 독단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불법 탄핵 권력 찬탈당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희생양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태극기 들고 한 주도 쉬지 않고 4번 겨울을 우리가 썼는 그 집회 비용만 따져도 제가 보니까 한 500억 되는 것 같아요. 500억. 우리는 돈만 썼어요. 유튜브들 돈 벌고 그러놓고 우리 공화당 다 배신했어. 우리 여기 있는 유튜브들은 돈 한 번 못 벌면서 고생만 새가 빠지게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부정선거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도 부정선거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겉으로 답답하겠죠. 사람 부정선거 한다고 나오라니까 사람 안 모이잖아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힘든 투쟁을 했는가를 너희 스스로가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부정선거에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상수 우리 인제대 법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정확한 부정선거의 팩트 조사를 할 겁니다. 섣불리 좌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싸울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이 마라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고개 숙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고 말 한마디 못할 때 우리는 4번 겨울을 한 주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권력 찬탈 정권이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촛불이 혁명인지 5.16이 혁명인지 분명하게 판가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당 특히 저부터 더
보내하고 고통의 날을 보내야 됩니다. 저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 동지들 30만의 동지, 우리 책임당원이 한 4만 됩니다. 유튜브 보니까 2만이면 얘기하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책임당원이 한 4만 됩니다. 정확하게. 책임당원 4만인 정당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일당 100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가두리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쳐놓은 가두리에 갇히지 마라. 이제는 제가 며칠 낚시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고기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입질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대로 춥습니다. 되게 그냥 그대로 앉아서 이슬 맞으면서 그대로 밤새도록 앉아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심지어 뜰채로 잡아놓은 새우도요, 쪼매는 데 갖춰놓으면 튀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미동맹,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투쟁, 이러한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라. 울타리 좀 넘어라. 새우도 살려고 쪼매난 데 갖다 놓으니까 울타리 넘어 도망갔더라고. 우리 공화당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소모임도 하고, 당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기 지도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토론 힘들어요. 단지 오늘 오신 분들 명단은 다 주시고 가야 돼. 그거 다 받았습니까? 명단을 다 주시는데 253개 당협 중에서 호남 지역을 빼면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의 평균 잡아서 우리가 200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고 보시면, 책임당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명의 책임당원. 여기서부터 당협 구성을 해야 돼요. 200개 당협에 200명의 책임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은 약 한 2,000명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당 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당 조직은 당협 조직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협 조직화로 가야 돼요. 저희들이 45세 이하 청년당원, 그것도 책임당원, 청년당원 대단히 많습니다. 45세 이하 책임당원 중에서 청년당원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들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250개 지역에 약 한 3, 40명의 청년당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 조직을 완전히 이제는 정당 조직, 지금까지 2년간 가져왔던 만 3년 아직 안 됐잖아요. 가져왔던 초기의 정당 조직이 아니라 당협 조직화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협에서 당협위원장 중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추천하면은 뭐 그 중에서 당협위원장 중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당협이 완전 구성되기 전까지는 중앙당에서 시도당 위원장 임명을 할 겁니다. 당헌당규 또 나중에 바꿔서 당협 구성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협위원장들이 되고면은 12개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중앙당에 올리면 중앙당이 추인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우리 당의 조직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 조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집회 조직은 집회 조직대로 운영이 되지만은 정당 조직은 정당 조직의 당협 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도 그게 아마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될 겁니다. 조직 개편이. 그래서 그 7월 4일 전당대를 지점으로 해서 박태우 사무총장이나 당 사무처에서는 벌써 이 당협 조직화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각 당협별로 당원명부도 다 분리돼가 있고요. 책임당원명부도 분리돼가 있고 청년당원 그 다음에 장년당원도 다 분리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언하실 거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고 아무튼 7월 4일 제가 약속을 드린 게 6월 27일인데 장소 문제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7월 4일은 전체 책임당원 투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만 명 책임당원이 다 투표하는 그러한 정당이 어느 당이라고요? 우리 공화당이에요. 책임당원 가입하세요. 책임당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만 명이 4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국가보조금 안 받잖아요. 그런데도 당원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72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 정당사에 볼 수 없었던 민초들의 정당, 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록 보수파리 정당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저항하는 우리 공화당을 좌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민초들에 의한 정당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은진이가 지금 한 5군데 재판 받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검찰, 경찰 한 27군데 조사 무혐의도 있고 택도 아닌 거 가지고 김정은 화형시켰다고 그거 가지고 집회 기자회견 했는데 무슨 집회를 합니까? 집회는 이게 집회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두려워 말고 불의한테 무릎 꿇고 굴종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불의는 불의라고 당당하게 떠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 스스로 자생하고 자리 밟는 정당, 자강의 단계가 늦어졌지만은 자강할 수 있는 그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그 정당의 주인이고 이번 제3기입니다. 3기 지도부 구성도 추첨을 통해서 몇 사람 선거하려다가 4만 명의 책임당원이 다 투표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책임당원 가입 안 한 분들 책임당원 가입해서 투표권 행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정당에 투표권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권. 그 다음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100만 명 보더라고요. 유튜브들 다 구독 누르세요. 우리 공화당 배신하는 데 가가지고 계속 구독 눌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거되면은 황교안 빨다가 황교안 넘어지니까 좀 있어 보세요. 김무성 빨기 시작할 거야. 정신들이 없다니까. 제가 한민호 본부장께도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키워라. 또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가는 유튜브들을 구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라. 우리 공화당이 100만 유튜브를 두세 개 지고
10만 유튜브 한 10개 지고 있으면 어느 놈이 건드립니까? 여러분들 있는 전화번호, 저한테는 전화번호가 한 2만 5천 개 있어요. 아무튼 그분들한테 유튜브 가입시키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싸우지 말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전화번호부터 유튜브 방송 자꾸 보내주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 공화당하고 노선을 같이 하고 가치를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 궁금한 거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뵈면은 제가 또 잠수 타거든요. 낚시대회 하자고 낚시 갔더니 열 몇 명 왔던데.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마이크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아, 병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잠깐 좀 내려가십시오. 힘드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몇 살이에요? 59 아니면 59? 예?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나이 드시지 말고 59. 이번에 그 여의도 당사에서 영등포 당사 옮겼는데 참 발이 안 뜯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요, 아무튼 당사무처나 민원실이나 다 고생들 해요. 자기에 있는 능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두리, 우리의 벽을 어떻게 허물 거냐, 여기에 대한 처절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말씀하세요. 활동에서 박진수라 합니다. 안게 아니고 나 그러고 무덤 놓고 김문병이 한다고 들어온다면은 내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안 있어요. 다리 나도 잘 안 들려. 멀었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단상에 올라오세요. 단상에. 아니 여기까지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잠시. 됩니다. 아니 마이크가 안 나와서 검사가. 그래요. 10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거리가 멀었으니까 요쪽 왔어. 저 말씀하셨으면 물어봐. 김수희 오락하기. 김수희 김수희 그럼 또 마지막으로 입니다. 김차자가 김문수를 받아들이라고요? 앞으로 김무수이하고 한교안하고는 절대 받아주라고요? 아무튼 받아주지 말래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들게 아직 감옥에 계시니까 또 옥중투쟁하고 있으니까 바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청와대 쪽이나 빨리 좀 만나보려고 그래요. 만나서 아무튼 8월 15일 전에는 나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저 이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은데 아마 그것은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타면서
그 우리 당원 그 기사님을 만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똑똑한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조 대표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 조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부터 역사를 같이 해왔고 조 대표님하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눈물로 지내온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조은진 대표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조은진 대표님께서 우리를 차마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도 와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조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게 아마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원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문진이한테 받는 돈이 있습니다. 문진이 주던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받던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당비로 특별 당비를 내서 대덕 정답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돈은 시장 가서 빨리 물건 사세요. 물건. 경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 돈은 전 국민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최고의 피해를 보는 맞춤형 기금을 주는 게 맞죠. 지역도 최고 타격받은 지역부터 주고 또 다른 지역 타격받은 봐야지. 전 국민한테 주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국민한테 주니까 지지율이 70% 올라갑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표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참 얼마 전에 대상포진 걸려 죽다 살았어요. 경례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님의 그 진실을 여태 4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뭐 가끔 저희 그 홈페이지나 또 가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가 이번 일로 우리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이 그 글에 박근혜 대통령이면 버려도 조 대표님은 못 버린다. 물론 좋은 말이긴 해요. 근데 자꾸 대통령님을 자꾸 나쁘게 말하고 대통령님을 버리겠다, 조 대표님은 못 버린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저 적들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버렸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대표님이나 저나 대통령님 석방시키기 위해서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 없고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대표님이 거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것들이 갖다 이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홈페이지나 방송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뭐 대통령께 섭섭한 건 섭섭하죠. 사실은 서운하고 사실은 오로지 그분에 대해서 가장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고 그분 무죄 석방 불법 탄핵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던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을 버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뭐 사실 서운하죠. 근데 아무튼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다. 결국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하고의 진실 정의 싸움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놓고는 그 싸움이 빠져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대통령을 절대로 놓는 일은 없다. 그런데 너무 대통령께 너무 힘든 시간을 드리게 돼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공화당도 힘든 시간을 가지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에 우파까지도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음해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음해 세력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실 수 있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방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냥 방미가 아니고 미국 가서 좀 있고 싶어요. 지금 음해 세력들은 김무성을 시발로 해서 친중 프레임을 거짓으로 보는 사람 고소고발 다 했고요. 김무성 고소고발도 했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음해, 또 저에 대한 음해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문제는 이 중국 패력 문제 정리가 좀 돼야지 아마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수원시당의 김정기입니다.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의 최대 이슈가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지 당의 입장이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선거는 당내에다가 부정선거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이 정당이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세대교체, 그 다음에 가치 변화, 또 우리 공화당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당에서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그냥 도외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상수 국대 교수시니까 한상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9월달인가요? 부정선거 관련 법안을 다 내놨어요. 사전선거 금지, 투표소 개표, QR코드 금지. 그때 미래통합당 동의서 한 장 써주는데도 힘들었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 맞다. 충전이 아예 안 돼요. 아쉽게도 지금 부정선거 주동하고 있는 몇몇 쪽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들 좀 하세요. 이제 우리 공화당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 내로 당내에다가 부정선거 진상위 구성해서 하나하나 제가 안행위를 오래 했었고 지난번 선거법 개정을 냈듯이 내용을 제가 많이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서 하나하나 조사를 좀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나설 때는
주저없이 우리 공화당 나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이 왜 안 나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 부정선거 관련 단체에서 하는 건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일을 하겠습니다. 단지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진상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증거 확보도 필요하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예.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원으로서 정말로 남이 옆에서 우리 공화당과 우리 당원들과 대표님을 응애하는 세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원들끼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요. 당원들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왜 당원들끼리 말이야 음해를 하고 우리 당이 음해를 하고 동지들은 음해를 하고 지금 그래서 대표님 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대표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해라는 표현은 거짓을 하는 것을 음해라고 그러죠. 건전한 비판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패장은 말이 없다. 이번 선거의 참패는 뭐 외부 요인이 많지만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한 음해가 아니라 저에 대한 비판은 충분하게 하셔도 된다. 그 대신에 내용 알지 못하면서 앞서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바깥에서 시각에서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이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을 선거에 지고 이렇게 동지들이 아파하고 또 동지들이 저만 보면 눈물 흘리는 그런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예요. 또 조원진이가 잘못된 지도자지. 저를 보고 웃어야 되는데 동지들이 울어서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음해하는 게 있으면은 아무튼 정확하게 동지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가 없고 카드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절대 마세요. 그것은 조원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공화당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말씀하세요. 조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의도 육산 빌딩에서 김진태 대표 출마할 때 밑에서 연설하고 내려올 때 상당히 많이 그런 후원을 해주셨던 분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데 참 대단한 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화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하고 집회하고 선거운동이 이슈거리였는데 이번에 코로나하고 또 그거를 접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공화당 사람한테 우리 안에서 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울 안에 있는 고기를 우리가 가둬놓고 다 이렇게 모집하면 이제 다시 이거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또 예약해 주실 수 있고 준비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집회는 다음 지도부 구성될 때까지는 집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죠. 네, 말씀하세요. 네, 조 대표님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서운하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실 겁니다. 맞죠? 왜 그러냐? 저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지 하고 나왔던 그 내용 자체가 그분이 입으로 메시지는 없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은 전달하는 자가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절대 박 대통령이 버릴 뿐이 아니시고 로고를 박 대통령이 정해줬다. 그리고 그 당 이름도 정해줬다. 완전히 우리 대통령님을 유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만나는 우리 동지 중에서 책임당원이 어떻게 책임당원이야? 이 얘기를 물어서 요거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3년 전에는 책임당원이 뭔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당원으로 가입해서 새누리당 거기서는 2,000원만 내면 그냥 되는데 그게 책임당원인지도 모르고 돈을 많이 내면 책임당원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비를 내는 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3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책임당원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당가입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느 분을 내 권리를 행할 때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내시면은 3개월 이상 내시면 책임당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당하게 책임당원이 되어서 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공식 카페라고 있잖아요. 공식 카페는 책임당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4만 명인데 공식 카페는 10분의 1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책임당원 안 되신 분은 한 달에 2,000원 내시면 책임당원 됩니다. 한 달에 100만원 내는 사람이나 2,000원 내는 사람의 권리는 똑같아요. 단지 하나 이제 당을 아끼는 분들이 당의 재정을 알면은 내가 조금 더 하겠다 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책임당원 가입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 카페에 가입하세요. 공식 카페에 인적사항 내가 책임당원 누구다 그러면은 민원실에다가 연락하세요. 내 공식 카페에 좀 들어가고 싶다.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그쪽에 연락해서 공식 카페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안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공식 카페에 들어가는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4만 명 모두 다가 공식 카페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 카페에서 모든 당의 모든 오늘 뭐 예를 들어 산행이라든지 오늘 그 5.16 경념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게 공식 카페에 다 올라옵니다. 당의 지도부 회의도 올라오고 행사도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카페가 지금 3,898명밖에 안 돼요. 아니 4만 명인데 3,898명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당원들한테 또 문자 보내면 또 문자 보내는 돈 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식 카페는 2만 명 이상이 공식 카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여러 가지 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식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공식 카페에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책임당원답게
관리자들은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면은 관리자들은 여러분 인적사항을 다 압니다. 여러분 인적사항을 다 알아요. 단지 하나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은 책임당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당대표 뭐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뽑지 않습니까? 그 투표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책임당원분들은 당의 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거는 책임당원 제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다음 네. 진행을 위해서 딱 두 분만 더 예, 두 분 받고 다음 끝낼게요. 진행 끝내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조원진 대표님, 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꼭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제 내용인데요.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저 공화당 당원분들의 그 사표 문제 때문에 꼭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 지역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우왕좌왕 표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그 우리 공화당 대표님께서는 여기다 보관을 혹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당협 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그 당협위원장은 다음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당협은 조직 관리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후보자를 많이 내서 가는 방향밖에 없다. 또 하나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초정당이다 뭐 우리 당원에 의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당원 가입도 많이 하지만은 책임당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의식 좀 가져주시고 고민들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당원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투는 일들은 가능하면은 지금 우리 당원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모든 당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아파하실 거니까 지금은 서로 간에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은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혹은 개별적으로는 민원실로 또 우리 사무총장 당 사무처로 이렇게 연락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대표님 여기서 또 못 뵐 수 있다고 그래서 연장 좀 하시고 우리 안산에 한번 오실 수 있나? 제가 최소한으로 53개 당협 기준으로는 다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전국을 다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뭐 6월 길어지면 6월 한 달 계속 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적석에서 만들어진 질의응답인데 이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당 사무처 비판하더라도 격려 많이 해주세요. 이분들도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려가 또 여러분들의 그 한번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우리 당 사무처 또 우리 당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협이 구성이 되면요, 당협위원장 책임하에 각 당협별로 당원 명부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좀 걱정스러운 것은 당원 명부 관리예요. 사실은 새누리당 때도 당원 명부 유출 때문에 몇 사람이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한 3억 들여서 시스템을 다 갖췄는데 우리도 빨리 자금이 되면은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당협, 시도당위원회, 그다음에 중앙당 이렇게만 당원 명부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당원 명부 유출은 여러분들이 당원 명부 유출은 무조건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한 분 한 분들이 이번에 당협위원장 뽑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협위원장이 돼서 꼭 출마를 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우리 지역은 아무튼 당협 구성을 해서 좋은 사람이 올 동안 당원들 확보하고 당협 체제를 제대로 갖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잘 될 겁니다. 아마 최고위원회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사무처가 여러 가지 향후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 최고위원들 올라오세요. 한민호 본부장들도 이게 추첨해야 된다며 추첨.